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최근 국토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금리 인상기에 진입한 지 1년 이상이 되면 집값이 본격적으로 하락한다고 합니다. 금리 인하는 단기간에 집값을 끌어올리지만 금리 인상은 중장기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준다는 건데요. 금리 인상이 주택시장에 주는 충격이 크게 다가오는 건 최근 대출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난 8월 금통위에서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서 사상 처음으로 4차례 연속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이른바 영끌로 집을 마련하는 등 주택 관련 대출을 받았다면 이자 부담은 훨씬 더 크게 다가올 전망입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좌우할 변수 역시 앞으로의 금리 인상 폭이라고 하니까요. 정책적인 보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고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부동산 올인원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 레인메이커 이지원 이사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원 이사님과 함께 확인해 볼 정보 체크, 첫 번째 정보 체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면목역 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방 구조는 3룸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5억 4천만 원에서 5억 5,500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중랑구 면목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세계 경제가 우리나라를 많이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오늘 이제 시작하기 전에 투자의 대가의 명언을 좀 한번 보죠. 가장 비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대가들의 명언을 들고 나온 이유는 지금의 이제 경제 상황, 우리가 미국의 연준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은 골디락스를 가기 위한 프론트 로딩 전략을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미래의 어떤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선제 대응을 하는 거 프론트 로딩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올해 계속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은 바로 내년에 이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안정을 시키고 경제를 다시 골디락스로 만들기 위한 바로 그러한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94년에 바로 이 전략을 썼고요. 그래서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에서 바로 골디락스 경제, 인플레이션은 잡았고 그리고 경제가 계속 성장하는 바로 그러한 황금기가 왔습니다. 여기에서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방송이 EBS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끊고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왜 투자를 10년, 20년을 바라보고 지금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멘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설명드릴 게 바로 면목동입니다. 면목동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가장 저평가된 지역으로 제가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끊임없이 지금 계속 정비 사업에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저평가돼 있고 가장 시급하고 아파트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의 이 공급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전략적인 지역으로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정비 사업을 지정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장 1순위 투자 지역이 돼야 되겠고요. 이번에 6월 23일에 모아타운 선정을 발표를 또 했습니다. 여기에서 또 선정이 된 지역입니다. 재개발의 성지라고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여기서는 특히 7호선 강남 라인이 위치를 하고 있고 또 5호선 바로 광화문 여의도까지 있는 강북의 대표적인 이 두 가지의 업무 단지를 가고 있습니다. 또 고덕 비지밸리 여기가 또 용마터널로 바로 20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직주 근접의 위치 그리고 앞으로 생겨나는 바로 교통의 호재들이 여기에 속속들이 잡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그로 인한 집가 상승 그렇게 되면 집가가 상승하게 되면 땅값이 오르면 당연히 사업성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정비 사업에 가장 플러스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생기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노후도가 70% 이상인 지역이기 때문에 더욱더 정비 사업이 있는 것도 있지만 여기가 또 신축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들도 정비 사업이 되는 이유가 또 모아타운에 많이 그런 완화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면목동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번에 선정지 모아타운 선정지입니다. 망우 3동과 그리고 면목 38동 두 가지를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 주변으로 해서 지금 많은 정비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로주택, 모아타운 시범지, 그리고 공공재개발 이런 것들, 역세권 시프트 이런 것들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자 그래서 이 7호선 라인에 따라서 여러분이 직주 근접과 이런 정비 사업이 같이 들어가는 이런 지역들에 투자를 해 놓으셔야 여러분의 10년과 20년 후가 아주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그 신축에 투자하실 때 주의하실 부분이 권리 산정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 부분입니다. 모두 건축 신고 완료가 권리 산정일 6월 23일 이전에 모두 받았습니다. 조합 설립이 곧 있을 텐데요. 조합 설립 인가 전에만 여러분이 소유권 획득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면목역에서 바로 이제 앞으로 청량리역을 연결하는 면목선이 또 개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량리로 가는 바로 직경 라인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청량리가 앞으로 뜨는 교통의 복합 환승센터 복합의 중심지지만 또 여기가 업무 상업지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죠. 또 하나의 직주 근접이 있는 거고요. 또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 가까운 곳에 용답동 성동구 이쪽에서도 또 1만 개 이상의 또 일자리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량리역의 부분에 제가 이제 여기가 교통의 중심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청량리가 지금 GTX 노선들 이런 것들을 BC 노선 그리고 앞으로 왕십리에서 오는 그리고 이런 A 노선들 이런 것들도 다 보실 수 있겠다. 그리고 이 면목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위에 또 상봉역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GTX B 노선이 바로 상봉역에 지납니다. GTX 노선들이 지나는 곳에 여러분이 많은 집가 상승 그동안 보셨습니다. 수도권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그리고 한정거장 바로 앞에 GTX B 노선이 들어온다는 거.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여러분께서 미래 가치가 정말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GTX B 노선이 그럼 언제 개통이 되냐? 바로 2024년에 착공에 들어가서 2030년에 개통을 한다고 합니다. 그 국토부에 아주 강력한 계획이 있고요. 바로 용산에서부터 서울역 청량리, 여기 상봉까지 여기가 이제 우리가 면목역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재정 구간입니다. 여기에 대한 바로 중심 지역들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바로 옆에 면목동에는 또 동부 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또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주변에 중랑천에 양쪽으로 여의도의 10배가 넘는 수변 공원화 이런 것이 그 앞으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이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을 만한 이런 요인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주변에 개발 사업들이 잡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선정 지역이고 후보지가 그 연변 번호가 이미 부여가 됐고요. 이제 동의서 진구가 다시 한번 10월 정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일정 변화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미 조합원에 여러분이 한 반은 발을 담그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5억 4천에서 5억 5,500만 원까지 이렇게 새롭게 지금 지어지고 있는 또 건물이 되겠습니다. 거의 마지막 이제 이 선정지 내에서 마지막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리 산정일이 이제 여기에 속한 것이 하나는 모두 분양이 끝났고 이제는 이게 마지막입니다. 자, 임대가 3억 7천에서 3억
8천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 투자 금액은 한 1억 7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 정도 좀 더 넉넉하게 앞으로 계속 금리가 오를 거다라고 예상하시면 빨리 여러분께서 소유권 이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대규모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역 가치가 굉장히 급상승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호재가 뭐냐면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의 우리 세대에서 마지막 보게 될 바로 이 서울의 아주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 정비 사업들을 보고 계시는데 바로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하필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막 흔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가 이제 모아타운 선정 지역이기 때문에 이미 연본 번호가 부여가 됐고요. 조합 설립 인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 여러분께서 이제 더 이상은 그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실거주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또 법이 이번에 8월, 4월 네, 개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기회의 문이 닫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정비 사업이 활발히 진행이 되는 앞선 그 정비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계속 이런 아파트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주변의 시세를 올리고 사업성을 끌어올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지역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미 조합에 대한 입주권을 이미 확보를 한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나는 지금 다른 재개발 입주권이 또 조합원이다. 그래서 이거를 동시에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또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모아타운은 바로 그 5년 재당첨, 재개발 입주권 5년 내 재당첨 규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투자하실 때 아주 획기적인 그러한 마지막 투자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선릉역 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볼 텐데요. 이 다세대 주택 지금 현재 방 구조는 투룸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 6억 5천만 원 선에서 6억 7천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강남구 역삼동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빌라 투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역삼동을 가장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그만큼 역삼동의 가치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역삼동에 대해서 사실 그 다주택자분들 그리고 투자를 좀 많이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역삼동 하나 안 갖고 계신 분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필수 바로 투자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지금 포트폴리오 상에 역삼동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담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삼동이 사실은 예전에 그 다른 의미로 역삼동을 많이 담으셨습니다. 이유는 여기가 무슨 재개발이 되겠다 뭐 이런 기대를 갖고 하시는 게 아니라 역삼동 자체가 워낙 그 집가 상승이 높고 임대가 상승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투자 회수율도 좋고 환급성도 좋은 지역이고 계속 이제 시세가 오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투자를 하셨는데 지금은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죠. 또 하나 플러스 추가된 게 있습니다. 요즘에 그 많은 공급책 완화책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도 거기에서 비껴나가지 않습니다. 특히 이 강남에서 특히 이 역삼동 주변에서 예전부터도 나홀로 아파트 이런 것들 가로주택 사업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포인트가 되셔야 될 것은 나홀로 아파트는 별로 안 오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대단지 아파트에 비해서는 덜 오르지만 강북의 웬만한 대단지 아파트보다 강남의 나홀로 신축 아파트가 가격이 더 높다는 점, 그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가로주택 사업에 대한 그 완화책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동안 추진 못했던 나홀로 아파트, 연립주택 미니 재건축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높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또 완화책들도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원래 이제 그 빌라 재건축이라는 걸 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이 있는데 정비 시설이 기반 시설이 모두 아주 양호한 데서는 빌라 재건축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대표적인 게 강남의 대치동의 구마을이 되겠고요. 1, 2, 3지구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입주를 마친 곳도 있고 앞으로 입주를 앞두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 그 강남권에서의 빌라의 재건축 또 가로주택으로 인한 그런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굉장히 많은 수익률이 또 우리가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현재
현재 또 역삼동이 뜨고 있는 이유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지역 뭐 이런 걸 보면은 뭐 떨어지는 지역도 있습니다. 근데 베드타운 중심으로 떨어지고요. 그리고 직주 근접의 아파트 주변에는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격 방어가 굉장히 세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비단 아파트뿐만이 아닙니다. 특히 이 역삼동은 바로 국내 최대의 업무단지가 위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판교나 이런 다른 지역으로 왔던 게임사들이나 IT 사업들의 스타트업들 이런 주요 그런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미래를 이끌어 나갈 4차 산업 그리고 IT 관련 회사들이 다 역삼동에 집결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그 주택 수요가 그 비율이 원래 사무실보다 적었는데요. 지금 사무실의 이 공실률이 제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왜 그러냐? 예, 세계적인 미래형 복합도시 모습을 앞으로 갖추게 될 거고요. 그리고 핵심 인재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집약화, 더 희소화되고 있는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금방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니 강남은 이미 발전해서 뭐 업무 상업 모든 인프라가 다 있는데 왜 여기를 그렇게 많은 뭐 국제고유로 복합지구나 또 옆에 서초에 여러 가지 또 업무 단지 그리고 또 뭐 GTX 들어온다. 아니 왜 강남만 띄워주는 거야?라고 불만을 터뜨리시는 분이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 내부에서 이렇게 싸울 필요 없고요. 그 세계를 보면서 우리가 경쟁력을 가져야 됩니다. 핵심 인재들이 모여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세계에서 이쪽으로 계속 우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다. 서울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장 첨단화된 미래 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역삼동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세계 경제가 블록화되고 있는 지금 자국 우선주의 경제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IT가 우리가 강국인데요. 아직 미국이 갖고 있지 못하는 배터리, 그리고 중국이 아직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반도체, 이걸 우리가 한국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초격차 기술 확보, 유일한 해결책이죠. 물론 이제 미국과 중국 이제 무역 전쟁 이런 거에서 우리가 홍콩의 무관세 이런 것처럼 또 좀 머리를 쓰면서 우리가 할 수 있겠고, 이런 인재들이 다 어딨냐? 바로 역삼동에 있다. 그리고 더 모여들여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공실이 줄어들고 많은 핵심 인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심해지고 집약되는 땅. 그래서 더욱더 개발의 초고밀화가 이루어지는 땅. 이런 땅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투자를 해야 되겠죠. 네, 높은 임대가 상승률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빠른 여러분이 투자를 얼마를 하시든 1억을 하든 2억을 하든 회수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빠릅니다. 지가 상승률 당연히 빠르고요. 그리고 팔려고 내놨을 때 많이 금방 팔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주목하셔야 되고 꼭 하나씩 제가 갖고 계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강남역 중심으로 해서 역삼동 위치하고 있고 이쪽으로는 이제 삼성역, 국제고루 복합지구 또 하나 생기고 있고요. 왼쪽으로는 예전에 베드타운이었던 서초구가 지금 업무단지로 또 변하고 있습니다. 서초의 롯데칠성부지, 여기가 이제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고, 서초구는 왜 도대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안 묶이는 거야? 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묶였죠. 바로 진흥아파트 이번에 신속통합 재건축 시작하면서 토지거래 허가구 묶였습니다.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업무단지 속에 양옆으로 자청역 500호처럼 또 다른 업무단지를 갖게 되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대치동 학원가,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명문 학군 단지죠. 학원가가 또 아주 굉장히 셉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이 학생들이 여기서 공부를 합니다. 핵심 인재들이 미래 핵심 인재들까지 키우는 지역이다. 그래서 그 옆에 투자를 해놓은 것은 좋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주 촘촘합니다. 바둑판식 모양의 계획도시입니다. 강남은. 그런데 여기에 지하철, 도시철도도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특히 신분당선이 이번에 5월에 개통하면서 지금 사실 여기가 한 10분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도보로. 환승을 하는 것보다 걸어가는 게 낫고 버스 타고 가는 게 나는데 여기를 이어놓음으로써 더욱더 긴밀해졌죠. 그래서 여기 지가 상승 굉장히 높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위례 신사선 언제? 바로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GTX A 노선, C 노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바로 삼성과 양재를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신분당선이 용산과 그리고 위에 동북부까지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을 좀 보고 계십니다. 위례선사선은 2028년에서 2029년에 바로 개통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강남 지역에 약간 그래도 많은 아파트 지역, 핵심 지역이지만 약간의 교통의 사각지대 이런 것들로 쏙쏙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빈틈이 없이 개발이 되고 시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역삼동의 투룸 기준으로 이미 지금 6억대는 넘은 지 오래입니다. 6억 5천에서 6억 7천, 5억 8천에서 5억 9천까지 전세 맞춰지고 있습니다. 실제 투자 금액은 그래서 지금 최소 7천에서 8천만 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게 만약에 내가 부담스럽다 하셔도 여러분 2년 뒤에 또 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투자 회수 율이 굉장히 빠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더 오르기 전에 소유권 취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남구 역삼동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가 도시로 집중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도심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에서 가장 일자리가 많이 있는 곳 그리고 앞으로 일자리가 2배 이상 늘어나는 곳이 역삼동입니다. 역삼동만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역삼동 주변 지역들로 서초동과 그리고 삼성동 주변으로 해서 또 다시 확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초고동화 도시 개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미래형 첨단 복합 도시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통해서 거기가 또 공원으로 만들어지고요. 바로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고급 주거단지, 아파트 재건축이 또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바로 직주근접의 업무단지, 이 3박자가 모두 일어나는 곳입니다. 게다가 그것이 어떤 산업이냐,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IT 산업입니다. 그래서 핵심 인재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고소득, 당연히 임금이 높은 고소득 임차인이 이곳에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치동 학군 수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변에 또 낙수효과 이런 것들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 수요와 그리고 이 학군 수요를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역삼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이 역삼동은 소규모 주택 재개발 완화 체계의 또 수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입지 잘 고르시고 하시면 여기가 나중에 가로주택 사업으로 인해서 또 아파트로 변할 수 있는 또 지역이 됩니다. 보통 3종에 있는 그런 땅들이겠죠. 자, 그리고 사무실이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주택 운영하시다가 사무실 용도로 이렇게 변환, 용도 전환이 또 아주 수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또 수익성도 높고요. 빌딩 외관이 굉장히 여기가 좀 독특합니다. 빌라답지 않아요. 빌라답지 않다는 건 굉장히 세련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가 자주식 지하 주차장까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고소득 임차인의 특징을 아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좋은 차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일단은 여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의 수요, 전세나 월세나 반전세나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고 오피스텔들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거기는 이제 기계식 주차, 또 자주식 주차는 또 너무 오래된 오피스텔이고 또 좁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투룸 이상을 원하시는데 그것은 빌라밖에 없고요. 특히 신축 빌라들 위주로. 하지만 여기서 가장 문제는 뭐냐면 주차장의 문제입니다. 빌라는. 그런데 바로 여기는 지하 주차장을 갖고 있다는 점이 바로 고소득 임차인들이 이렇게 거의 6억이 비슷비슷한 전세가를 갖고도 그냥 툭툭 들어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이 운영을 하시는데도 굉장히 좋은 메리트로 그리고 앞으로 나중에 팔 때도 황금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메리트로 그리고 여러분께서 계속 수익을 창출하시는데도 큰 메리트로 이렇게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일 텐데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 모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의 마스터키 김기현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은 우리 어떤 지역들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지역 수도권 동북부 지역에서 이런 신경제 중심지로 탈바꿈이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 주거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생활 인프라는 이미 잘 구성이 되어져 있지만 여기에 교통의 인프라, 대중교통의 요소와 도로의 여건이 좋아지는 그런 호재를 안고 있으면서 그 안에 내부적으로도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호재를 갖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지역 도봉구 창동이 되겠고요. 두 번째 지역. 하남시 간북동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가는 위치, 바로 서울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한 부분들, 여기에 4기 신도시랄지 보금자리 주택, 앞으로의 재개발 가능성이 농후한 지역이기 때문에 오늘 이 두 지역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지역 모두 앞으로의 미래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곳들인데요. 한 곳씩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도봉구 창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과 또 4호선이 모두 교차되는 창동역 역세권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방 구조는 3룸 구조입니다. 현재 시세는 4억 1천만 원부터 4억 4천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도봉구 창동 우선 입지 분석부터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만날 지역 도봉구 창동이 되겠습니다. 우선 도봉구 창동 지하철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4호선과 1호선이 만나는 더블 역세권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GTX의 노선, 바로 GTX의 신호선이 추가가 되죠. 그로 인해서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신할 수 있는 부분들, 이 기점이 이제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의 개발, 주변의 신경제 중심지로 탈바꿈이 되는 이러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활로를 열어줄 GTX 신호선 확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 옆으로는 7호선. 네, 노원역이 이용이 가능하신데 노원역을 이용하신다면 아래쪽 7호선 방향의 강남권 방향으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부분들. 지금 GTX 신호선도 이용이 가능하신데 이러한 강남권까지 연결될 수 있는 노선들을 이용하신다면 강남권까지 10분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광역 교통망이 생기는 부분들, 이러한 점이 굉장히 중요한 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주변에 이건 주거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안에 생활 인프라, 창동역 주변과 노원역 주변에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져 있고 노원역은 또 학군으로도 굉장히 우수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원과도 잘 구비가 되어져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아이들 키우기에도 굉장히 좋은 환경이 잘 마련이 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중랑천의 개발 소식도 있는데 중랑천 동부간선도로를 따라서 이것도 수변공원이 더더욱 사람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는 산책을 즐기기에 좋은 환경이 구비가 될 수 있는 공원이 또 새롭게 선보일 모습도 기대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2030 플랜의 7광역 중심지, 신경제 중심지로서 창동, 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점인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창동 같은 경우는 과거에서부터 이런 배드타운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최근에 들어서도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던 그러한 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 앞으로의 이곳 안에 자족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일자리를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호재를 겹겹이 쌓아두고 도시가 발전되는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지역적인 발전의 한계와 일자리가 부족했던 이러한 또 열악한 문화 환경들이 이제는 새롭게 탈바꿈이 되어서 서울 아레나, 그리고 창업인 문화산업단지, 여기에 GTX의 노선의 확장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늘어나서 자족도시로서 이런 동북부 지역의 신경제 중심지로 탈바꿈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굉장히 크게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그 주변으로 해서 이러한 노후된 주거지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습니다. 노원은 물론이고 창동 방향도 마찬가지겠죠. 노원역 주변으로 해서 주공단지의 오래된
앞으로의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들, 현재 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태의 그런 아파트들이 새롭게 변신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갖고 있고요. 또 창동역 주변으로 해서 GTX 신호선이 생기고 또 주변의 저층 주거지가 새롭게 탈바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지역들이기 때문에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요지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 이러한 노후된 지역들이 새롭게 탈바꿈이 된다면 그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도봉구 창동 같이 입지 먼저 살펴봤습니다. 팀장님, 지금 이 지역 노후도가 상당하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또 개발 호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게 되잖아요. 어떤 개발 호재들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창동이 배드타운으로 불리웠던 이유들, 그러한 문제들은 물론 당연히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이름으로 불렸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일자리들이 곳곳에 생겨나는 개발 호재, 그 첫 번째로 서울 아레나를 필두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 아레나. 굉장히 큰 규모의 콘서트장인데 이곳에서 같이 이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들, 창업인 문화산업 단지가 현재 발빠르게 공사 중에 있고 또 복합 환승 센터가 앞으로 기대될 수 있는 모습들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그리고 주변 지역의 창동의 아우르네, 사진미술관, 로봇과학관 등 이러한 창업에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주거 환경과 문화산업 단지가 공사 중인 부분들, 여기에 또 창동상계 동서가 연계된 교량 공사로 인해서 지역이 같이 통합해서 커나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 이제 300여 개의 기업과 13,0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기 때문에 수도권 동북부에서 이곳이 신경제 중심지로 탈바꿈이 되는 부분들, 또 여기서 도봉구청에서도 이러한 행정력 수반을 굉장히 많이 이제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도시로서 탈바꿈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곳곳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 그 첫 번째가 아레나의 복합 문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지금 굉장히 큰 규모의 동북부에서 찾아볼 수 없는 대형 콘서트장이 이곳에 생기게 되겠는데 이런 K-팝 전문 공연장이 생김으로써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K-팝의 열기,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열기가 뜨겁기 때문에 이곳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숫자도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 그렇게 된다면 또 지역의 상권까지 같이 커나갈 수 있는 부분들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GTX의 노선이 있기 때문에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한 번씩 같이 이제 시너지 효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아레나 약 2만 녀석으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콘서트장이고 연간 90회 이상 공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K-팝 공연장이랄지도 또 이곳을 방문하는 내한 공연도 이루어질 수 있겠고요. 또 실내 페스티벌이나 각종 시상식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어지는 부분들, 그 중요한 공연장 2,000여 석과 대중음악 지원 시설 등이 같이 보조를 맞춰 나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 옆으로는 창업 및 문화산업 단지가 굉장히 발빠르게 공사 중에 있습니다. 300여 개의 문화기업, 카카오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엔터테인먼트 기업 등이 이곳으로 들어오게 될 예정이고요. 또 2,500명의 인력이 수용이 가능한 큰 건물, 지하 7층에서부터 지상 49층으로 이루어진 건물들이 지금 발빠르게 공사 중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2023년 완공을 목표로 계속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창업 및 문화산업 단지가 한창 공사 중이고 과거에서 지켜봤었던 과거에 조금 흉물스럽게 방치가 되었던 복합 환승센터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공사가 시작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곳곳에서 이러한 개발 사업이 일어나는 모습들이 이 도시에 영향력을 끼치는 긍정적인 요소가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같이 겸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수가 더더욱 늘어나는 부분들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안에는 굉장히 또 많은 이러한 그 문화 콘텐츠 관련된 음악과 관련 콘텐츠들이 되겠죠. 그러한 공공용 스튜디오가 또 구성이 되고 음악 관련 인력들이 주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또 마련이 되어진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콘텐츠들이
창업 및 문화산업 단지 내에서 유통이 되어서 서울 아레나에서 소비가 될 수 있는 자독도시로서의 그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는 부분들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 창동의 민자 역사 이러한 부분들 굉장히 흉물스럽게 방치되었던,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이러한 부분들 지지부진하게 10년 넘게 방치되었던 철골 구조물이 디오트가 인수를 하고 롯데건설에서 공사를 다시 한번 재개를 하여서 이러한 방치되었던 사업들이 다시 한번 발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시설들이 구비가 되어진다면 글로벌 음악 도시로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되어지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 건너편으로는 도봉의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 창동의 차량 기지가, 또 창동의 차량 기지 같은 경우는 4호선이 새롭게 개통이 되면서 그 창동의 차량 기지가 남양주로 이전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가용지가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바이오 클러스터로서 새롭게 변신할 수 있는 의료와 바이오와 관련된 사업들이 곳곳에 이루어지고, 또 상업 복합단지가 생기고 그 옆으로 굉장히 많은 시설 등이 생기게 되는데, 또 호텔과 컨벤션, 마이스 산업과 관련된 사업이 이곳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위쪽으로는 의료와 바이오 메디컬, 아래쪽으로는 호텔과 컨벤션,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곳이 코엑스에 준하는 사업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또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되겠죠. 또 의료시설이 들어서게 된다면 우수한 인력들이 더더욱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GTX의 노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봉구 창동, 창동역으로 GTX 신호선 들어오게 되는데, 위쪽으로는 양주에서부터 아래 수원으로 이루어지는 라인에 도봉구 창동이 껴있고, 이로 인해서 강남의 삼성까지 10분대에 이동할 수 있는 광역 교통망이 생기는 부분들, 여기에 결을 같이 하는 부분들, 바로 동부간선도로 지하 소식까지 같이 겸하고 있는데, 지금 동부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지상부에 도로가 건립이 되고 약간 왕십리 방향에 이러한 부분들의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차량이 많이 막히던 부분들이 있는데, 동부간선도로 지하로 인해서 대심도로 영동대로까지 직행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도로가 앞으로 생길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용성광에 뒤지지 않을 그러한 지리적 이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차량으로 이동하시더라도 지금 막히는 시간대 1시간 넘게 걸리는 부분들이 이러한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으로서 20분대 이동할 수 있는 도로망까지 생기게 된다. 그러한 이점에 있어서 굉장히 큰 개발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봉구 창동에서 만나보는 3룸 형태의 주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금액대 4억 1천에서 4억 4천만 원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3룸 형태의 4억대로 보실 수가 있겠고, 전세 시세 3억 7천에서 3억 8천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 4,500만 원에서 6천만 원의 투자 금액 발생하시겠습니다. 네, 도봉구 창동 시세까지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둔촌 오륜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방 구조는 3룸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5억 1천만 원에서 5억 1,500만 원 선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 우선은 입지 분석부터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만날 지역, 하남시에 위치한 감북동이 되겠습니다. 하남시 감북동,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서울이라고 무방할 만큼 이리적으로 서울과의 굉장히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호선 라인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서하남 IC 주변에 사거리가 있는데, 사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왼편이 서울이 되겠고 오른편이 경기도에 위치한 하남시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런 사거리 하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서울과의 이런 인프라, 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부분들을 만나볼 수 있겠죠. 지하철 같은 경우도 둔촌 오륜역, 9호선 돈천 오륜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황금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에 포함된 지역이 바로 감북지구다. 또 감북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변 지역에 이런 교산 신도시랄지, 또 아래쪽으로는 가밀지구가, 여기 같은 경우도 고가의 아파트가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 사이보다 더 가까운 지역에, 서울과 가까운 지역에 포진되어 있는 부분들, 앞으로 이것이 또 보금자리 주택이랄지, 또 4개 신도시로서의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점에 있어서도 굉장히 투자처로서 안성맞춤인 지역이 되겠다. 또
상대적으로 서울권에 있는 주택들보다 가격대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쓰림 형태의 주택이지만 금액대가 5억대에 만나볼 수 있는 투자처이기 때문에 서울권에서는 지금 5억대 같은 경우는 투룸에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겠지만 5억대 쓰리룸 형태로서 실거주로서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부분들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죠. 또 주변 지역의 접근성이 나날이 좋아지는 부분들,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지금 한창 공사 중인 부분들을 만나볼 수 있고요. 수도권 제일순환 고속도로를 현재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수도권 제일순환 고속도로 지금 구리에서 넘어오는 방향에서도 굉장히 막혔던 부분들이 고속도로가 추가적으로 생긴다면 그러한 교통의 흐름 또한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위쪽으로는 강동, 천호, 이러한 지역과 송파, 잠실의 업무 권역 등의 접근성이 굉장히 또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직주 근접에, 강남권의 직주 근접에 있어서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강남과의 접근성이 계속 좋다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도 한번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 전반에 걸치 지금 1기, 2기, 3도시의 위치를 나타낸 지도를 보시면은 지금 강남권 주변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성남 판교와 성남 분당, 송파 위례 신도시, 이러한 신도시들, 이러한 부분적인 측면에서 여타 다른 신도시들의 같은 평형대의 가격대, 아파트 가격대를 비교해 보신다면 더 높은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강남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투자처, 앞으로의 가능성, 이런 4개 신도시로서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재개발을 원하신다면 이러한 지역에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뒤쪽으로는 지금 하남의 교산 신도시, 지금 3기 신도시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는 굉장히 위치가 기대되는 그러한 위치를 볼 수가 있겠는데 3기 신도시 주변으로 해서 또 지하철, 이런 대중교통의 요소와 도로의 환경도 점점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예로 3호선의 연장 소식, 현재 오금동까지 개통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가밀지구와 교산 신도시로 연결되어지는 부분들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지금 3호선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는 지금 일산 방향, 아래쪽으로는 오금으로 지금 개통이 되어져 있던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좀 많은 얘기가 오고 있죠. 바로 급행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3호선, 지금 급행 라인 같은 경우는 지하철 노선 내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노선에 급행이 3호선에 생긴다면 또 지역 이동성이 더더욱 강화되는 그러한 부분들의 연장 소식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그 옆으로는 9호선, 현재 중앙보훈병원까지 개통된 부분들이 위쪽으로 샘터 공원역으로 새롭게 개통이 되는 그러한 부분들, 4단계 사업으로서 샘터 공원역까지 개통이 되는데 이곳과의 접근성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어떤 장점이 있냐? 바로 고덕의 비즈밸리가 위쪽으로도 생기게 된다는 점입니다. 고덕의 비즈밸리도 9호선을 가지면서 새롭게 일자리가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 보신다면 마곡의 산업단지처럼 이곳도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또 이곳 같은 경우는 이케아가 들어서기 때문에 이케아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유통상업시설이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강남권에 나가지 않더라도 이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지역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는 호재까지 같이 겸하고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변 일대 교통망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도로의 교통망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정점을 찍은 부분이 바로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가 이곳으로 새롭게 생기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양평으로 주말 나들이 가는 분 굉장히 많을 텐데요. 팔당 주변을 해서 굉장히 막혔던 부분들, 도로가 양평에서부터 용담대교를 필두로 해서 계속 좋아지고는 있지만 차량이 많은 관계로 어쩔 수 없이 막혔던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이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가 새롭게 개통이 되면 지역 이동성이 더더욱 좋아지는 부분들, 여기에 활용 정점이 되겠죠.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올해 연말에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고속도로가 갖는 역할, 제가 누누이 크다고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지금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위쪽으로는 포천에서부터 아래는 세종까지 이루어지는 라인들이 앞으로 들어서게 될 예정인데 구리에서부터 안성까지 1단계 사업으로서 개통이 되고요. 2단계 사업으로서 세종까지 개통이 된다. 수도권에서부터 세종까지 앞으로 70분대, 1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는 이러한 도로의 여건망, 그리고 주변 지역으로 해서 계속해서 생기는 일자리,
그 일자리들이 하남의 퓨처밸리가 앞으로 생기게 될 예정입니다. 세종강 고속도로, 강동 IC 그리고 강일 IC 주변으로 해서 생겼던 고덕의 비즈밸리와 이곳 역시도 맥락을 같이 하죠. 초이 IC 주변으로 해서 하남의 퓨처밸리가 생기게 되는 부분들 2030 하남시 중장기 발전 계획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경부고속도로 주변으로 해서 생겼던 그러한 지역들, 신도시, 동탄의 신도시랄지 판교의 테크노밸리, 또 수원이나 용인 같은 경우에도 고속도로를 따라서 발전된 도시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한 가격대가 판교만 하더라도 고속도로 주변 그리고 대중교통의 요소까지 거기에 플러스가 되면서 굉장히 고가의 지역으로 탈바꿈이 되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이곳에서 같이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간북 신도시, 간북의 이러한 간북지구가 앞으로 고속도로와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 주변 지역에 또 신도시가 생기게 된다면 그 시너지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자족기로서 이러한 인구 유입 새롭게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 입지적 장점을 살린 첨단 복합 공간이 또 조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일자리가 늘어나고 도로의 여건, 여기에 대중교통의 환경, 그리고 앞으로의 재개발 가능성까지 겸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대에 접근하실 수 있는 재개발 지역, 유망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남시 간북동 입지도 좋고 개발 호재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또 시세잖아요. 자, 팀장님, 지금 현재 시세는 어느 정도로 형성돼 있을까요? 네, 사실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높은 금액대로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산만 하더라도 2, 3년 전만 해도 2, 3억대에 투자할 수 있던 부분들이 지금은 그러한 금액에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되겠죠. 지금 저렴한 금액에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 그중에서도 앞으로의 개발이 굉장히 농후한 지역이 바로 하남시에 위치한 간북동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 스리름 형태의 주택이 되겠습니다. 금액대 5억 1천에서 5억 1,500대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전세 시세 3억 8천에서 4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금액,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1억대의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1억 1천에서 1억 3천만 원 금액에 투자 가능하시겠고 월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증금 1억에 월 150만 원의 수입 창출 가능하다. 실제 투자 금액은 1억 6,500에서 1억 7,500만 원에 투자 가능하시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